네, 실용경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역과 경제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데이빗 리카르도 선생의 비교이론이거든요. 자, 그래서 비교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 비해 재화의 생산에 들어가는 그냥 비용이 아니라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재화의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비교 우위에 있는 재화를 특화하여 생산하는 개념이 바로 비교 우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역의 기초가 되는 원리입니다. 자, 2번 보시면은 비교 우위와 무역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비교 우위의 특징은요. 비교 우위는 기회비용의 상대적 크기를 통해 결정되므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모든 재화의 생산에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모든 것에 다 생산비를 적게 해서 잘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못하는 나라보다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잘하는 나라는 더 잘하는 것을 특화하고요. 못 만드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덜 못 만드는 것을 특화해서 교육하게 되면 이익이 발생한다는 논리가 비교이론이 되겠습니다. 비교의를 통해서 비교 위에 있는 재화를 특화해서 생산하고 적정한 교육 비율에 따라서 교육을 하게 되면 양국 모두의 무역에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각 나라가 비교의를 가진 재화의 생산에 집중함으로써 세계 전체의 총 생산량이 증가하며 생산이 증가한 재화를 자유롭게 교육함으로써 각 나라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데이빗 리카르도라고 하는 경제학자의 비교이론에 따라서 비교위에 있는 재화를 특화하여 생산해서 교육하게 되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국제무역의 가장 기초적인 논리가 비교이론이 되겠습니다. 비교이론에서 무역을 하게 되면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비교이론에 의해서 특화가 일어나게 되고 어떤 나라에서 반도체를 특화하게 되면 반도체 이외의 재화에 대해서는 생산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무역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비교 열의에 있는 산업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국민 경제에 꼭 필요한 기간 산업이거나 전략적 산업인 경우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 경제 정책이 요구되어집니다. 농업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비교 열의에 있는 산업인데 자, 중앙정부에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와 개인의 경제 생활에서 먼저 환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나라마다 사용하는 화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각 나라의 화폐 가치를 산출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환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환율은 지금 1,4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1,400의 환율이라는 것은 1달러를 구입하는데 우리 돈 1,400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나라에서는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화폐 가치를 측정하기도 하고 외환을 구입하기도 하고 외환을 팔기도 하는 그런 외환 시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환율 개념부터 보도록 할게요. 한 나라의 화폐와 다른 나라의 화폐 사이의 교환 비율을 우리는 환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1달러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우리 돈의 가치를 환율이라고 얘기합니다. 1달러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우리 돈의 가치를 환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특징 볼게요. 달러나 엔화, 달러는 미국 돈이고요. 엔화는 일본 화폐죠. 그렇죠? 달러는 기축 통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기축 통화.
달러와 엔화 같은 외환을 사고 파는 시장, 즉 외환 시장이라고 하죠. 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된다. 생산 시장, 생산 요소 시장, 노동 시장, 토지 시장, 자본 시장 이렇게 여러 형태의 시장이 있는데 외환 시장도 똑같이 달러에 대한 수요 곡선과 달러에 대한 공급 곡선이 교차해서 거기서 환율이 결정되어집니다. 자금 시장에서 가격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금리라는 개념입니다. 금리를 쉽게 얘기하면 돈의 값입니다. 또는 돈의 사용료를 우리는 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자금을 거래하는 금융시장에서 자금 수요자가 자금 공급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율을 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의 사용 대가 또는 돈의 가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특징 금리가 낮으면 자금을 빌리는 대가가 낮기 때문에 개인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우리한테 주어지는데 금리 지표가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물가라는 지표도 매우 거시경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지표인데요. 쉽게 물가를 선생님이 아는 용어로 정의하면 개별 상품의 가치를 종합하여 평균치를 낸 것을 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반적인 개별 상품의 가격 동향, 그 평균값을 낸 것을 우리는 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별 상품의 가격을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해서 평균을 낸 값, 그것을 우리는 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징 보시면은 물가의 지속적 상승, 자,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당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 하락, 디플레이션,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 경기가 매우 침체해서 물가가 하락까지 하는 현상을 우리는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같이 경제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체온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물가 개념이고 금리와 물가 개념은 거시경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